안녕하십니까. 물리논술의 강병선입니다. 자, 성대 물리논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대 기출문제,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해야 우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서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대 논술은 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많이 준비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시문 자체가 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뭐 제시문을 보고 내가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성대 문제를 우리가 풀려면 기본적으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알고 계셔야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대가 수학하고 과학하고 합쳐서 시간이 100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수학 한 60분 또는 뭐 한 70분 정도 소모한다라고 하면 과학에 가능한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작년 우리가 기출문제나 또 올해 모의논술 문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큰 논제 두 개가 있고 각각의 논제에 대해서 소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서 또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논제 일리에 따른 소문항 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쉬우면 논제 하나에 소문항이 한 3개 정도 있고, 자,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논제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문항으로 치면은 대략 한 4개에서 6개까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30분 안에 내가 그거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6문제가 나왔을 때 한 문제당 5분밖에 주어져 있질 않죠. 그러니까 5분 안에 여러분이 풀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서술까지 다 맞추셔야 되는 거니까 좀 빠르게 쓰는 연습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논술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단연간 지도를 해보면 뭐 생물이나 화학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전부 다 수식만 쓰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본인이 뭘 썼는지 알지만 우리가 이제 첨삭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학생이 도대체 뭘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논술 할 때 3가지를 꼭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첫째, 지금 내가 뭘 풀고 있는지를 답안에다 일단 쓰셔야 됩니다. 내가 뭐 나중 속도를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힘을 구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먼저 써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사용할지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것처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어떤 공식을 쓸 건가? 그 다음에 계산 수행.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아마 좋은 그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2019학년도 오전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을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제시문 1입니다. 뭐 너무 간단하죠?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Q는, 그러니까 F는 EQ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제시문. 등가속 운동 공식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요거 2개를 이용해서 3번 공식을 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런 식을 유도해서 필요하면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제시문입니다. 자, 3번째 제시문은 돌림인과 관련된 건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역학적 평형 상태에 놓여 있으려면, 자,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힘이 평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돌림임이 평형이 돼야 된다. 자, 요 역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답안에다가 힘의 평형과 돌림임의 평형을 가능하면 꼭 써주도록,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제시문 자체가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반대 전화로 대전된 두 평행판이 연직 아랫방향의 균일한 전기장 안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질량 M인 입자를 가만히 놓으면 입자가 정지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물리에서 정지란 얘기 나오면 힘의 평형. 그렇죠?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죠.
자, 정지해 있다. 그러면 이 정지해 있으려면 입자의 전하량이 얼마고 그 전하량의 부호는 뭐냐? 플러스 전하냐, 마이너스 전하냐를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 요 그림입니다. 자, 지금 한쪽 판이 플러스고 다른 판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두 판 사이에 어떤 전하가 지금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 그럼 정지하고 있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얘가 지금 받는 힘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전하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전하는 지금 전기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전기력을 받고 있는데, 자,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으려면 자, 윗방향에 전기력이 작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위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판, 마이너스 판이니까. 자, 윗방향의 전기력을 받으려면 자, 전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전하의 부호를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냐면 이렇게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고 그 힘의 크기가 같아서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자, 누가? 중력과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력은 mg고 자, 전기력은 EQ가 되겠죠. 이때 Q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그냥 크기만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중력 mg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부호하고 뭐까지 고려해서 크기를 다 같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하량 Q는 마이너스 2분의 mg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자, 뭐 내가 어떤 공식을 쓸 것이다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힘의 평형에 대한 문제는 어떤 상황이 돼야 평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평형이 되려면 이렇게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걸 이용하면 뭐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죠. 빠르게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각각의 평형판에 대전되어 있던 전하를 모두 없애서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중앙에 가만히 놓인 입자가 평행판에 닿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고 어떻게 구했는지를 써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자, 얘도 뭐 전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야? 질량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전하를 가지고 있어도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전기력 자체는 작용하지 않으니까 뭐만 고려하면 돼? 중력만 고려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입자는 뭐만 받는 거예요? 자, 중력만 받습니다. 자, 입자에는 중력만 작용한다. 자, 그리고 그 중력의 크기는 뭐 mg죠. 자, 물체가 힘을 받았습니다. 뭐 R자 힘이 제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이 존재하면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라는 것은 m분의 f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해 주면 뭐 나와요? g 나오죠. 자, 그럼 물체의 가속도가 g인
무슨 운동이다? 이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밝혀줘야죠. 자, 등가속 운동한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등가속 운동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시문에서 나번에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입자가 바닥에 도착할 때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떤 식을 써서 구할 수 있냐면 V는 V0 플러스 AT. 이제 등가속 운동한다는 걸 보였으니까 등가속 운동 공식은 편안하게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자, 바닥과 충돌 시 속력은 자, V는 V0 플러스 AT에서 자,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고 A가 뭐죠? G인 거지, 그지? 자, G이므로 V는 뭐가 된다? GT다. 이렇게. 근데 뭘 몰라요? T를 모르잖아. 그럼 이제 뭘 구해봐야 돼? T를 구해봐야 됩니다. 자, 요거를 1씩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바닥과 충돌할 때까지 자, 걸린 시간은 자, 내가 뭘 구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자, 등가속 운동 공식 2분의 1 AT 제곱에서 자, S 값이 얼마냐면 2분의 D고 처음 속도는 0이죠. A는 G라고 앞에 썼습니다. 자, 따라서 시간 T는 뭐가 된다? G분의 D가 된다. 이거 20. 그럼 1과 2에서 자, V는 루트 얼마다? GD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식을 쓰는 겁니다. 자, 아까 서두에 강조했던 것처럼 일단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있다? 속력을 구하고 있다. 어떤 식을 쓸 거다? 이렇게만 써줘도 채점하는 사람이 지금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답에 이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계산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뭐 간단한 문제니까 사실 식만 써도 웬만한 채점하는 분들은 다 알아볼 겁니다. 근데 문제가 복잡하면 계산 과정이 자기만의 방식대로 계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산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구하고 어떤 방식을 써서 답에 이르는지를 꼭 보여주도록.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논제 2번입니다. 자, 논제 2번은 계산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소문항이 없어요. 보통은 문제 하나에 소문항이 3개 정도 따라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있는 거죠. 자, 밀도가 균일한 질량이 라주의 미고 길이가 같은 두 막대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세 물체를 실로 연결해서 고정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역학적 평형 상태. 그럼 아까 우리 제시문 해독을 할 때 역학적 평형 그러면 힘의 평형과 돌림인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막대는 그림과 같이 A, B, C로 분할이 됐는데 B분의 A와 D분의 C가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라 이거예요. 자, 요 그림입니다. 자, 요 아래 막대도 지금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고 자, 위쪽 막대도 역학적 평형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 막대와 막대 사이를 연결하는 줄이 막대에 주는 힘을 장력 T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래 막대부터 한번 보죠. 자, 아래 막대에서 어떤 상태다?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역학적 평형이면은
첫 번째, 작용하는 힘들이 평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작용하는 장력과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막대의 중력이 있겠죠. 이런 관계가 하나 성립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자, 돌림힘의 평형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돌림힘은 반드시 회전 중심이 지정이 돼야 돼요.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돌림힘의 크기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C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겠다. 그러니까 돌림힘 회전 중심으로 잡겠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쓰시면 돼요. 요거 써준 다음에는 돌림힘 평형이니까, 자, M1G, 자, 플러스 라지 M, 자, 돌림힘이니까 M1G에다가 회전 중심으로부터 거리 A, 자, 라지 MG에다가 요 그림에서 요 라지 M은 요 정 가운데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무게 중심에. 자, 여기에 라지 MG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거리는 A에서 뭘 빼준 거예요? 요 절반의 거리를 빼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A 빼기 2분의 A 플러스 B. 자,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반대 방향의 돌림힘과 같아야 됩니다. 자, M2G 곱하기 B.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풀면 뭘 구할 수 있냐면 A분의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식 쓴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과정을 답지에다 쓰지는 마세요. 공간도 안 되고 그러면 너저분해 보이니까 식만 쓴 다음에 연습하는 공간에다가 계산을 하셔서 결과만 쓰시면 돼요. 요거 결과를 보시면, 자, 이 M1 플러스 라지 M 분의, 자, 이 M2 플러스 라지 M. 그러니까 답안에는 이런 형태로 서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시간도 급하고 하니까 요거 쓴 다음에 요 과정 나오는 과정을 자꾸 답안지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채점 대상이 되지는 않으니까 식을 쓰시고 결과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C분의 D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위쪽 막대에서 일단 역학적 평형 상태인데, 자, 이 막대에는 굳이 힘의 평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천정과 연결된 실에 걸리는 힘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힘의 평형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뭐 C하고 D 사이의 관계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그냥 역학적 평형, 그러면 돌림힘이 평형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C를 우리가 중심점으로 잡아서 돌림힘 평형을 써보면, 자, 일단 장력만큼의 힘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곱하기 C. 자, 플러스 라지 MG. 자, 마찬가지로 C 빼기 C 플러스 D입니다. 자,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M3G와 같아야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T 값을 구해봤어요, 이미.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M1G 플러스 M2G 라지 MG C 플러스 라지 MG. 자, 요것이 M3G, 요거 거리도 곱해줘야죠. D. 자, 마찬가지로 이거 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계산 과정을 쓰면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은 따로 연습장에 하시고 결과만 쓰시면 됩니다. 자, D분의 C는 얼마가 되냐면 3M의 2M1 플러스 2M2분의, 자, 2M3 플러스 라지 M. 이렇게.
자, 성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문제하고 돌림임, 유체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잘 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논제 1번도 그렇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수능 문제에 비하면 사실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리원을 수능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답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답 자체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내가 합격생이 되려면 답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답은 당연히 구하셔야 되고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을 좀 논리정연하게 서술을 해 주셔야 빠른 시간 내에 그래야 합격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대를 준비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 제시문에 따로 공식을 주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공식들은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사실 답을 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성대가. 자, 그러니까 답에 이르는 과정을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을 쓸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칠지를 그 3단계를 꼭 나눠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성대 같은 경우에 합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